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광주, 전남, 제주에서 첫 관문을 힘차게 열어주십시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참아온 나 힘겹던 다 사라져가는 연기처럼 멀리 뿌리까지 썩은 나라 바꿔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지금 내가 박진 머릿수도 남은 건 이제 네, 각 정당별 대선 후보 선출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띈 것 같습니다. 3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를 제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기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원래 2위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자리였는데 그랬었죠. 3월 5주차 들어서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5.4%포인트 급등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제 견해입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왜 올랐느냐? 상대적으로 물론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약간 주춤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호남 경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토탈해가지고 60%를 넘어섰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같은 심리,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이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번 주말 서울을 끝으로 국민의당 경선이 끝이 나는데 아마 경선이 이대로 추세대로 끝나고 난다면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잠시 주춤한 사이,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이 대세론이 확인되면서 꺾인 지지율, 이런 것들이 지금 안철수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지만 1등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인데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는 역시 호남 경선에서 악승을 거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사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그대로 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만 안 지사를 지지했거나 혹은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거나 혹은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 전 대표가 선전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서서히 몰려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TK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금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경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는 바로 포항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래서 포항 죽도시장을 둘러봤었고요. 오늘도 안동 그리고 예천 그리고 대구를 연달아 돌면서 경북 지역을 표심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지역적인 연고가 좀 부족한 곳이 경북인데 특히 이 지역에 좀 어떤 정치인이라면 어떤 인연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 영주와 우리 집안의 사실상 고향이다. 그러면서 또 예천이 또 순홍 안씨, 또 정치인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나의 뿌리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TK가. 친박이 몰락하면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어느 후보 하나 지금 절대 강자가 없는 곳이 TK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경선이 지금 보다는 본선을 내다보고 TK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굳히기 그리고 돌풍을 일으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 대선 후보들 모두 집안 어르신들 모시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안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또 주위의 친구분들께도 좀 널리 알려주셔서 투표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그리고 충효의 그 전통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안에 아저씨뻘이 되는 분이 안중근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남평군 시 어르신들, 남평군 시가 대한민국에 우뚝 남는 그런 성씨로 남기 위해서 저도 시집온 타성씨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에게 이 종친회 모임, 어떻게 말하면 혈연 아닙니까? 자, 이 혈연이죠. 종친회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서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표적인 혈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표입니다. 네. 이제 표를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시장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찾아가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인에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 전 대표는 문 씨, 그리고 네. 남평 문 씨고요. 안 지사와 안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정치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곳을 찾아가 기본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남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은 핏줄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성씨를 쓰고 있는 저를 지지해달라.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재미있는 부분은 안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성씨가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신문기사에서 제목을 달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문으로 안이라는 건 안철수 전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최근 약진하면서 1월, 2월 들어서 약진하면서 한자로 안을 의미하는 게 안 지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4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면 2명 중에 1명은 혹은 둘 다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한문 안 씨의 주인이 누가 될지가 네. 한가름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또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겁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과연 꺾을 수 있느냐? 근데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당 후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의 후보가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경우 그 양자 대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42대 48의 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저래 최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양자 대결 계속 미디어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긴 했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30%를 넘은 것도 이건 처음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40%로 근접해서 비등하게 1합을 겨룰 정도가 왔다. 이런 건 추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지금 경선 넘어 본선을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원래 6시 40분에서 7시 정도로 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조금 일찍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가올 장미 대선에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사람 가운데 장미 대선에서는 누가 유리할까? 물론 결과는 하늘만이 알고 신도 모르는 결과겠죠. 그런데 감히 우리 뉴스탑10 패널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송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세론 나온 지가 벌써 반년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송 힘들 것이다 보여지고 가장 큰 이유가 반문 정서입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도 지금 48% 득표를 했지만 50% 가반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당 4당이 4자 구도가 됐든 3자 구도가 됐든 어떤 구도상에서도 50% 돌파는 어려울 것이다. 아하.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30에서 40% 득표를 가정한다면은 나머지 반문 세력들, 반문, 감정, 문제만은 안 돼.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연대가 됐든 표심으로 표출이 되다 보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 구도의 변화는 안철수 전 대표에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은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반문정서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1대1 대결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꺾기 위해서는 사실 보수층의 표를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까지의 연대는 호남에서 용인을 하겠지만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호남에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것이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만약에 10% 아래쪽에 득표에서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표를 다 끌어모아서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도 있겠으나 네. 만약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저는 10%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한 15%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표를 전부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문재인 전 대표의 견고한 지지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단계에서 전망을 해본다면 아까 봤던 그 여론조사 그것과 유사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부의 한상준 기자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예측 불가능, 즉 백중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표에 보는 것처럼 48%, 42%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아마 국민의당 후보로 안 전 대표가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표심은 보수 표심과 호남 표심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전 대표는 보수 표심을 최대한 끌어와야 되고 문 전 대표는 호남의 표심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승리를 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정한 차장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여전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우세하다는 쪽이 한편이지만 결국은 반문 정서의 그 전략적 쏠림 현상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역시 역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격차가 얼마만큼 좁혀지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것을 또 반추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향후 네거티브 전략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는 후보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저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리더십의 검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오차 범위 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